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잠깐 되짚어 보면 오메가 n을 구하는 거였죠. 고유주기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오메가 n은 인제 우리가 운동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구해서 그거로부터 인제 이 오메가 n을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오메가 n의 제곱은 루트 n분의 k라는 거 인제 저번에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인제 예제를 보면 이렇게 스티프니스하고 매스가 주어진 경우는 바로 우리가 요 프리퀀시나 아니면 주기를 이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제 요런 것들은 우리가 보이론에서 스티프니스를 계산을 해서 요 스티프니스 요 K를 우리가 지금 요 델타 즉 X하고 P의 어떤 관계를 이용을 해서 K를 구하고 그걸로부터 해서 지금 프리퀀시를 이렇게 구해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인제 이거는 운동을 하는데 회전 운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이 이 매스 이 회전 관성 모멘트죠. 로테이셔널 매스 모멘트 오브 이너셔 J를 구하고 인제 운동 방정식 X가 아니라 세타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죠.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J하고 K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K는 마찬가지로 재료역학에서 요 파이하고 T 토션하고 인제 비틀린 각 세타 파이 요거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스티프니스를 구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런 연속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다 보이론들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자, 요렇게 해서 인제 구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거꾸로 요거는 인제 우리가 실험을 해서 주기를 계측을 했었죠. 30.2를 인제 계측을 했었고 거꾸로 요 타이어에 인제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 요 국간성 모멘트 J를 결정하는 거였죠. 그렇죠? 거꾸로 주기가 다른 것들은 J가 주어지고 주기를 구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꾸로 인제 주기가 주어지고 J를 구했던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또 다른 예제를 볼게요, 지금. 뭐 비슷한 예제들이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동력학 시간에 좀 배웠던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인제 펜들럼이죠. 그쵸? 인제 매스 M 이걸 인제 끝에 있는 걸 밥이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랭스가 n인 라드, L을 가지고 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요 라드의 이제 매스는 무시를 하고 요 공기 저항도 마찬가지로 무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 그 고유 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빈칸들이 좀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채워 보세요. 일단 여기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는 지금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세타만큼 돌아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인제 그 이제 웨이트는 mg가 되는 거고 그래서 리스토링 포스하고 그다음에 가속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프링 포스가 되는 거죠. 리스토링 포스라고 하는 게 인제 스프링 매스 시스템에서는 이제 스프링 포스가 되는 거고 요게 인제 관성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한번 채워서 그다음에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해서 한번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을 한번 세워 보세요.
자, 일단 이제 요 리스토링 포스는 중력에 의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아유, 예. 요 리스토링 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여기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중력의 힘을 받는데 여기가 이제 중력 중에서 요 힘이 되겠습니다. 요거 mg 사인 세타.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mg 사인 세타가 요게 리스토링 포스인데 이제 결국 요게 원위치로 오려고 하는 포스는 이제 요방 탄젠셜한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여기서 ml 그다음 세타 2 도트 즉 여기서 이제 l 세타가 사실은 l 세타 도트 l 세타 도트가 요게 이제 결국 속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탄젠셜 속도가 되는 거고 이제 요게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l 세타 2 돛이 이제 요게 이제 관성 이게 이제 우리가 MA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이제 요거와 요거가 이제 같다. 요 두 힘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ML로 나누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이 나오고 오메가의 제곱은 L분의 G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가 작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리니얼라이제이션 하면 사인 세타가 세타로 바뀌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일반해를 요거 된 일반해는 A 코사인 오메가 NT 그다음 B 사인 오메가 NT 이렇게 나타내서 오메가 N의 제곱은 L분의 G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프리퀀시 주기가 이제 G와 L의 함수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 매스의 함수가 아니다. 이 주기가 매스의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뭐 그네를 탈 때 뭐 뚱뚱한 사람이 타나 뭐 가벼운 사람이 타나 이 주기는 같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메가에는 결국 중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에 대한 오로지 길이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뭐 길이가 이제 길어지면 프리퀀시가 이제 작아지는 거고 결국 주기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봅시다. 이런 거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가 되죠. 요게 이제 유니폼 바인데 요게 이제 피보티드 어바웃 포인트 제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스티프니스가 여기 양쪽에 이렇게 이제 스프링이 달려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진동을 하겠죠. 이게 만약 없다라고 하면 그냥 옆으로 그냥 이게 기울어지면 즉 여기가 무게 중심이 여기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울어지고 멈출 텐데 기울어지면 여기에 포스를 받고 또 이제 그다음에 좀 반대쪽으로 힘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결국은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고유 주기를 구하는 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P1, P2가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진동이 없을 때, 움직임이 없을 때, 요때 이제 우리가 그때 힘을 P1하고 이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힘을 P1하고 P2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P1은 압축을 받겠죠. 그렇죠? 여기는 압축을 받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장을 받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P1, P2는 이제 제로가 아닌 이게 이제 정확하게 CG하고 O하고 일치를 하면 P1, P2가 이제 같아져서 0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이제 기울기 때문에 이쪽 스프링은 압축을 받고 이쪽은 인장을 받게 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결국은 이게 세타만큼 기울었을 때 어떻게 되냐? 세타만큼 기울었을 때. 자, 그러면은 이게 모멘트 중심을 O에 대해서 세우게 됩니다. O에 대해서 세우고 여기다 이제 모멘트 중심을 세워보면 어떻게 되냐? 일단 요 K 요쪽 왼쪽 건 어떻게 돼요? 이 스프링이 늘어나니까 힘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더 작아지죠, 그렇죠? 요게 어,
그렇죠. 예. 여기가 P2. K, A.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이 라드에서 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는 스프링이 이렇게 기울면 이 방향으로 추가적인 힘이 걸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바로 K 곱하기 A 곱하기 세타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 A 곱하기 세타는 결국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죠. 거기다가 이제 K를 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1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위쪽을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P1 마이너스 K A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A를 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모멘트 방향을, 이거를 이제 플러스를 잡았기 때문에 이쪽, 요 P1에 의한 힘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조금 다 지저분한데요. 맞죠? 다시 이제 P1 곱하기 A가 이제 모멘트의 요 P에 의한 모멘트가 되고요. 저 이쪽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K 같은 경우 어떻게 돼? K는 이쪽으로 이제 밑으로 당기는 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 반대가 되고 KA 세타가 됩니다. 요게 이제 스프링 포스고 요 A를 곱하면 이제 모멘트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요 센터 그라비티에서 여기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용하는 게 mg고요. mg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c죠. 그렇죠? 그래서 모멘트는 이제 mg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2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일단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지고요. 그 다음 P2 곱하기 B가 있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니까 결국은 스프링이 눌려지니까 이 막대 관점에서는 스프링이 이제 위쪽 방향에, 스프링으로부터 위쪽 방향에 힘을 받죠. 그렇죠? 맞죠? 이게 누르게 되면 스프링은 이제 스프링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받지만 이 막대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가는 그런 발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프링 후의 포스는 K 곱하기 B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모멘트 R이 B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게 결국은 이 막대가 받는 전체적인 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는 MA에 해당하는 J0하고 M 세타 2 돛이 됩니다. 이때 이제 J0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 중심에서의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가 되는 거죠. J0를 지금 모멘트 오브 이너셔인데 여기 이제 O에 대한 모멘트 이너셔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퀴블리엄 상태인 경우는 요게 이제 지금 이 세타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힘이 요 세타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P1A 즉 이제 P1A에다가 MGC 요거는 이제 중력에 의한 모멘트가 되는 거고 요건 요 두 번째 스프링에 대한 또 발력이 됩니다. 요게 이제 0이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항들이 몇 개 항들이 이제 상쇄가 됩니다. 요 항들은 상쇄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식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텀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여기는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가 되고 식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죠. 운동반식은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오메가 n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예. 결국은 여기서도 그 주파수라고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K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하고 제곱에 B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길면 훨씬 더 빨리 진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J0에 이제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공진을 구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에너지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메소드. 에너지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근데 이제 프리 바이브레이션인데 뭐라고 그래 있어? 이제 언댐프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렇죠? 댐핑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에너지가 소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댐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동이 있다가 이렇게 진동이 있다가 댐핑이 있으면 점점점 없어지죠. 그렇죠? 사실 댐핑이 있으면은 보통 그 운동 에너지가 뭐 열이나 소리나 이런 형태의 다른 에너지 이제 소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은 언댐프드다.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계속 운동이 소산이 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토탈 에너지가 컨스턴트하게 되고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아는 것 같이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요게 이제 합이 같다라는 거고요. 그럼 같다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거는 0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두 개 어떤 타임 1과 타임 2 두 개의 어떤 순간을 이제 비교를 해 보면 T1하고 U1 더한 거하고 T2하고 U2는 이제 같아지게 됩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 두 가지 상황을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타낼 수 있죠. 하나는 스태틱 이퀴빌리엄 상태를 통과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 스태틱 이퀴빌리엄 통과한다. 이런 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없죠. 맞죠? 스태틱 상태를 그러니까 스태틱 상태에선 포텐셜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맥시멈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라드가 까딱까딱 한다라고 했을 때 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일 크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딱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그때 이제 최대가 되게 되고 그때는 운동이 이제 멈추게 되니까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T2는 0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Tmax와 Umax는 같다. 이걸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내추럴 프리퀀시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게 이 앞에서 운동 방정식 세울 수 있지만 운동 방정식 항상 방향을 따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멘트든 뭐 아니면 힘의 평형이든 이거를 X, Y 이렇게 방향을 따져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기울어져 있는 경우 뭐 사인, 코사인 들어가면 사실 복잡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에너지법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상일의 법칙 이런 것들은 다 각 항들이 다 이렇게 스칼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방향 같은 걸 따져가면서 우리가 힘의 평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떤 이 판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판이 있고 판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라인 어떤 뭐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 연결이 돼서 이제 매스가 이제 같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이거는 그 우리가 잠시만요. 운동 에너지를 보면 요 매스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 디스크 요 J가 요 J라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갖는 이 디스크가 또 회전하는 그런 운동 에너지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는 요 K 요 K에 의해서 결국 이게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이게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 맥시멈은 어떻게 되느냐? 운동 에너지의 맥시멈은 자, T 맥시멈은 이제 먼저 여기가 이제 회전한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기가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모든 운동 에너지든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든 이 다 세타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세타로.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디스크. 요 디스크의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J 곱하기 세타의 도트의 제곱. 이 각속도의 제곱으로 우리 나타내죠. 그렇죠? 우리가 2분의 1 MV의 제곱에랑 이제 같은 경우죠. M에 해당하는 게 J고 V에 해당하는 게 이제 각속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2분의 1에다가 여기가 이제 세타만큼 됐을 때 요게 늘어난 길이 있죠. 요게 이제 어떻게 돼요? 세타고 여기가 R1이잖아요. 여기가. 좀 가렸는데요. 예,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이제 세타이기 때문에 요걸 곱하면 이제 요게 늘어난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1 세타 도트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다 세타로 표현이 됐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세타를 조금 이게 이제 좀 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타는 이제 우리가 하모닉 모션을 하기 때문에 A 코사인 오메가 NT로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요 세타 한 번 미분한 거, 요 한 번 미분한 거를 제곱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미분하면 그래서 오메가 n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a의 제곱, 그다음에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2분의 1 j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인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맥시멈일 때니까 사인 값이 1일 때가 최대가 되죠. 그래서 뒤에 사인은 굳이 써주질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걸 한번 미분하면 사인이 되고 그다음에 a하고 오메가 n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a의 제곱하고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2분의 1 mr1의 제곱 이렇게 또 나타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가 이제 K가 되는 거고요. 늘어난 길이가 여기는 R2가 되죠. 그렇죠? 여기 요 스프링 라인은 지금 지름이 R2인데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R1인 거, 요 M은 지금 R1에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 K, R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거하고 같다. 위에 거 Tmax하고 Umax가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예, 요거 이제 같다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제 A의 제곱 요거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요 오메가 n으로 이제 나타나면 2분의 1 뭐 다 없애버리면 결국 이제 식이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운동 에너지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에너지 방법인데 요거는 약간 이제 동력학적인 그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뭐 물론 이제 이게 고유진동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 에너지법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포텐셜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정의하는 거 요거가 이제 사실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요게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요게 이제 요 중심이 요게 이제 그냥 그대로 회전하지 않고 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게 바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바닥이 없으면 진자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제 운동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옆 밑에 바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또 회전이 합니다. 회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바닥이 미끌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같이 이제 회전을 하죠. 그렇죠? 회전하면서 회전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걸 잘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있죠. 그 슬리핑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파이 여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됐을 때 즉 여기서 요 중심까지 선을 쭉 그어서 연장을 해서 이제 요 각도를 이제 우리가 파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r을 곱하면 결국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 요 길이가 되는 거고 r 곱하기 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길이하고 어떻게 되냐. 요 길이가 같다. 요 길이가. 미리 같다 그래서 r 곱하기 파이는 r 곱하기 세타, 요 r 곱하기 세타, 그렇죠? 이 두 개가 이제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움직인 거리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먼저 뭐 요거 이제 로테이션 모멘트 또는 뭐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 하는데 요 J 구하는 거 이제 알죠, 그렇죠? 요 센터에서부터 거리의 제곱을 해서 다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띠를 우리가 미소 띠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미소 띠는 이제 2파이 a 곱하기 da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a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0부터 r까지 쭉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의 세제곱이니까
적분하면 4제곱이 되죠. 4제곱이 되고 이제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r을 넣으면은 뭐 r의 4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파이 r의 제곱이 m이죠. 파이 r의 제곱이 m이기 때문에 m을 쓰고 나머지 2분의 r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 m을 이제 웨이트 w의 중력과 속도를 나누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translational velocity, 즉 이게 이제 요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중심.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가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 요 거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r 마이너스 r 스몰 r이 되죠. 그렇죠? 요 스몰 r은 이제 요거고. 그래서 이제 r 마이너스 r 곱하기 세타 도트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테이셔널 벨로시티인데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서 요만큼 갔을 때 이게 회전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즉 여기가 세타만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게 회전이 파이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요 선이 결국은 요 선이 이렇게 수직한 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움직인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다시 보냐면은 지금 이 라인이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사실은 요 수직한 라인이잖아요. 수직한 라인이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요게 회전한 각은 파이가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여기가 세타죠. 지금 여기가 세타가 이제 같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회전 각속도는 이제 요거를 미분해서 파이 다트 마이너스 세타 도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모든 식은 다 이제 세타로 지금 나타내야 되죠. 세타로 나타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이게 미끌리지 않는다 그러면 알파이는 r 라지 r 세타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은 요 파이는 스몰 r분의 라지 r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회전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트랜스레이션 어떤 병진 속도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는 이렇게 이제 r 마이너스 스몰 r 마이너스 1분의 세타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유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게 이제 진자가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오메가 요게 이제 매스죠. 매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트랜슬레이션 요거는 2분의 1 mv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요거 전체를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게는 이제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아까 여기가 뭐였어요? 요게 이제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였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었죠. 요게 이제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고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왔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각속도가 되죠. 요게 로테이셔널 벨로시티 각속도. 그래서 이제 요걸 전체를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전개를 해서 간단히 하면 4분의 3 GW R-R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오고요.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됐을 때고, 그 다음에 이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최대는 아니네요. 지금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증가된 포텐셜 에너지. 그 증가된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죠. 그렇죠? 결국은 요만큼. 그렇죠? 지금 여기가 뭐냐면 결국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거의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요 사이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라지 r 마이너스 r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 결국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오리지널한 게 요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만큼 올라갔지만 사실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직하게만 얼마 올라갔는지 이것만 따지면 되죠.
그래서 고수축하게 올라가는 게 요게 되고 어 그래서 W를 곱하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결국은 요게 지금 미분을 이거는 지금 맥시멈들을 가진 게 아니니까 두 개 같은 건 아니고요. 요거에 인제 시간에 따른 미분값이 변하지 않는다.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거죠. 요 두 개를 합한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은 인제 0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뭐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고 요게 인제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인제 이렇게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인제 이렇게 되죠. 그쵸? 여기 제곱이 요 4 하고 없어져 가지고 2분의 3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세타 2 돛이 되게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거는 지금 세타만 인제 시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인제 요거를 코사인으로 사인으로 해 주고요. 요거 인제 미분하면 인제 요 첫 번째 탕은 없어지고 이 뒤에가 아 사인이 되죠. 그다음에 인제 요건 체인 룰을 쓰기 때문에 세타 도트가 인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0이 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을 인제 전체 항으로 나누면 요렇게 되고요. W 인제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요렇게 돼서 주기는 인제 우리가 프리퀀시는 요렇게 인제 나타나게 됩니다. 아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뭐 이 중력 가속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요거에 따라 달라지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라지 R이 큰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인제 이게 커지면 이 프리퀀시는 작아지잖아요. 그쵸? 결국은 인제 주기가 커지는 거죠, 주기가. 즉 인제 이게 R이 여기 R이 크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인제 좀 이렇게 평평한 거잖아요. 이게 평평한 거죠. R이 크다라는 건 이게 평평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또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렇게 되면 주기가 이제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R이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제 여기가 좀 더 오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책에도 물론 있는 문제지만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 보세요. 그러면서 잘 모르겠으면 그 앞에 예제도 한번 다시 보시면서 한번 좀 풀어 보세요. 아. 아.
지금은 지적거리지 않죠? 예, 약간 다시 또 바꿨습니다. 자, 어떻게 잘 되나요? 예스. 조명기 학생 잘 돼요, 이거? 네, 잘 됩니다. 예, 이 문제 잘 풀리죠, 지금? 예. 자, 요것도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바닥이 이제 미끌린다. 네, 누가 지금 좀 시끄럽게 하네요.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이렇게 미끌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이게 이제 이 디스크가 회전 없이, 그러니까 병진 운동만 하면서 생기는 운동에만 따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미끌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회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회를 두 가지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여기가 얼마큼 움직이느냐, 이걸 x로 나타냈는데요. 뭐 x는 바로 이제 세타로 우리가 나타낼 겁니다. 네, 그래서 x 같은 r 세타 도트가 돼서 이 부분이 이제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세타를 x로 다 표현을 했네요. 즉 여기서 이제 얼만큼 이동했느냐는 x로 나타냈고요. 회전하는 거는 이제 세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타를 x로 나타내죠. 세타를 x로 나타내니까 여기가 이제 세타 2 다트는 rx 다트 이렇게 되니까 여기 r의 제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 여기가 이제 스프링에 의한 건데 스프링인데 결국 늘어나게 되면 x만큼 늘어났을 때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사실은 여기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x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걸로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x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가 이제 결국 이거를 두 개를 편미분한 게 0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제 umax 구할 때하고 tmax 구할 때 요거하고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임의의 x 또는 세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한 거였죠. 근데 맥시멈을 구하려고 하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x 대신에 이제 a 코사인 오메가 nt 뭐 이런 형태로 이걸 이제 넣어 줘야 되죠. 그렇죠? 넣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넣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t하고 u를 더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식은 다 x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체인 룰을 써서 미분을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x 다트의 제곱을 시간에 대한 미분하는 거니까 이제 2가 앞으로 나와서 2는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x 곱하기 x2 다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kx가 되고 또 이제 x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x 하트, 여기 x 하트, 요거 이제 없애버리면 식은 요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오메가에는 여기서 이제 요거를 루트를 씌우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항상 보면 요 프리퀀시가 이제 커지는 거는 이제 k가 커지면 이게 굉장히 스티프해지면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매스는 아니면 제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천천히 움직이겠죠. 빨리빨리 못 움직이겠죠.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그래서 M하고 J가 커지면 이 프리퀀시가 이제 작아져서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effective mass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뭐 우리가 뭐 뒤에부터 예제를 봅시다. 예를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겁니다. 이제 바로 요 스프링, 스프링 있죠. 스프링이 인제 사실은 이게 인제 처음 항상 여태까지는 매스는 이 스프링에 매스는 없다라고 인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요렇게. 근데 실제로는 있죠. 그쵸? 그럼 이 실제로 있으면 요 스프링이,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인제 있음으로 해서 이게 그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스프링에 매스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있으면 인제 더 커지겠죠. 그쵸? 그러면 인제 그 효과를 어떻게 낼 거냐. 그러면은 인제 여기가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여기가 인제 매스에다가 요게 인제 쪼끔 이 매스가 이제 더 커진 효과, 즉 이 스프링이 이게 매스가 0이 아님으로 해서 요게 인제 이 매스가 좀 커지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커지는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M 이펙티브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M 이펙티브라는 거는 이 스프링에 대한 매스가 다 여기에 럼프드 돼 있다.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다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제 그렇게 돼 있는 걸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해당하는 매스를 인제 구하는 겁니다. 고게 인제 매스 이펙티브 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인제 요 분포된 스프링, 요거에 의한 그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쵸? 요 운동 에너지가 요 스프링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요 매스 이펙트에 의한 이 에너지하고 같다라고 가정을 해서 인제 요 M 이펙티브를 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다른 인제 이런 예제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가 인제 요 빔이 있죠. 요 빔이. 요 빔이 인제 어떤 스프링 역할을 하는데 스프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인제 매스가 인제 없다라고 인제 보통 여태까지 가정을 했는데 매스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인제 바라고 해서 M 바라고 해서 인제 분포 하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인제 요 바가 계속 운동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운동 에너지를 구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진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분을 해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인제 이 사이드에 있는 거는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드에 있는 어떤 세그먼트, 요 엘리먼트는 거의 운동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요 가운데 거는 인제 운동 에너지가 크죠. 그쵸? 운동 에너지 진폭이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제 요 어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제 전체적으로 길이에 대해서 어떤 인제 적분을 해 줘야 돼요. 요게 인제 결국 인제 그 MB를 인제 나눠 주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처짐 Y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인제 그 예 속도 2 분의 1을 여기다 곱하고 요거 인제 제곱을 한 다음에 dx를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요 막대가 움직이면서 유발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고게 인제 그거랑 똑같은 효과를 어떤 여기가 매스가 여기 집중이 돼 있다. 아 요게 집중이 돼 있고 즉 이 가운데 이제 라지 M이 있는데 요게 인제 더 증가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인제 고런 여기에 매스가 집중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요때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테고 실제로 이렇게 분포된 매스가 만들어내는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요게 두 개가 같도록 가정을 해서 인제 요 M 이펙티브를 인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인제 이렇게 럼프드, 그러니까 인제 매스가 어디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해야지 인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제 분포돼 있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인제 다시 한번 인제 그 정의부터 한번 돌아보면 인제 보통은 인제 매스가 어떤 리지드 링크라든지 레버 인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지렛대 같은 거 뭐 기어 이런 것들에 인제 연결이 되어 있죠. 아 그리고 인제 중간에 여러 가지 매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매스는 어떤 스페시픽한 포인트는 어떤 X 닷으로 인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이 단순히 하나의 싱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나타낼 수 있다. 요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인제 나타냅니다. 즉 인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이 스프링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기 다 매스가 중간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 중간에 다 매스가 있고
요거를 이제 자유도를 나타내는 게 x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는 사실은 다 뭐냐면 다 이게 자유가 다 다르잖아요. 그 x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x1, 여기는 x2, x3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싹 모여서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이제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를 이제 쉽게 또 구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요 매스가 이렇게 인제 뭐 스프링이라든지 빔이라든지 이렇게 인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인제 우리가 그 진동에 대한 앰플리튜드 요게 인제 진동의 앰플리튜드의 분포 요게 인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분포를 우리가 적당히 가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바이브레이션 앰플리튜드에 적당히 가져야하는 게 인제 레일레이 메소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인제 적당히 어떤 그 진동의 앰플리튜드를 가정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인제 매스를 나타낼 때 요거의 자유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x라는 변수를 이제 도입을 하죠. 그쵸? 그다음에 인제 이 스프링의 어떤 임의의 위치, 요 임의의 위치에서의 어 변이를 임의의 위치를 인제 y라고 인제 나타냅니다. 자 y를 나타냈을 때 아 우리가 인제 이 y와 x의 관계 요게 선형이다라고 인제 가정을 합니다, 선형. 즉 뭐냐면 여기가 y 닷은 x 닷은 L분의 y 즉 y가 0일 때는 이제 y 닷은 0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y가 L일 때는 y 닷하고 x 닷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은 선형이라고 인제 선형적으로 이게 증가한다. 꼭 선형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선형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거의 선형이 되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아주 골고루 요게 인제 딱 늘어나면 이 스프링이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쫙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가정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뭐 스프링이 어디는 좀 세고 어디는 약하고 그러면 밑에는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위에는 좀 덜 늘어나고 그러면 이런 선형 관계는 유지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인제 유니폼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정이 맞는 거고요. 그게 인제 바로 이 레일레이도 메소드라는 겁니다 이게. 요게 인제 그 바이브레이션의 앰플리튜드에 적당한 가정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즉 여기서 보면 요 요 스프링의 위치에서의 어떤 그 앰플리튜드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게 요게 인제 레일레이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인제 요 스프링에 의한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인제 2분의 1 에다가 요게 인제 여기가 매스고요 일단. 이거는 매스는 뭐예요? 이거 스프링이 전체가 ms이기 때문에 요걸 L로 나누면 요게 인제 분포된 매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그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속도가 되죠. 그렇죠? 여기가 인제 y 닷가 속도가 되니까 요걸 고대로 써 줍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0 부터 L까지 적분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y의 제곱 요게 남죠. 그렇죠? y의 제곱이 인제 y의 세제곱 3 분의 y의 세제곱이 돼서 넣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예. 이런 형태가 되고요. 결국은 여기서 요 x 닷의 제곱은 요 밑에 달린 거 요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3 분의 ms가 결국 요 스프링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그런 매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 요게. 그러니까 결국 이 스프링에 의해서 결국 요 매스가 결국은 이제 증가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전체는 아니고요. 3 분의 ms만큼. 그쵸? 좀 전체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운동을 하지만 이 끝에 다 달려 있으면은 이게 100%가 되겠지만 이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고거의 3분의 1 정도만 일종의 인제 더 증가가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우리가 오메가 n을 구할 때 여기에 매스를 넣잖아요. 그쵸? 분모에 매스를 넣는데 요 스프링에 의해서
증가된 매스, 3분의 ms도 이제 같이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매스 이펙트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하게 m에다가 3분의 ns를 이제 더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이거 아까도 다시 봤지만,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 심플리 서포트 빔이고요. 전체 매스가 MB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의 전체 매스는 M 바입니다. MB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집중된 매스가 또 있다라고 하고요. 요랬을 때 요 이펙티브 매스를 이제 구해라. 그리고 그때 이제 펀더멘털 내추럴 프리퀀시를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보이론에서 우리가 힘이 이제 집중된 P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처짐은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티프니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 델타는 PL의 세제곱 48 2i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F는 KX 형태니까 이건 역수를 취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K는 지금 이거 역수를 취하면 L의 세제곱에 48 2i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처짐을 식으로 나타낸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재력하기 뒤에 보면 부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처짐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똑같이 보면,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은 이제 y x로 일단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요 앞에 부분을 y max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걸 하려면 l의 세제곱이 더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y max하고 다시 이 뒤에 부분을 l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은 그럼 여기가 이제 l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l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3의 요 시각에서 이제 l의 제곱을 이렇게 되고 밑에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는 그리고 이제 하프까지만 결국 그 정의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운동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0부터 2분의 1까지만 하기 때문에 여기 2배를 해준 겁니다. 그냥 0분의 2분의 1까지. 이제 어차피 대칭이니까 방만 적분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MB를 L로 나눈 게 이게 분포 매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요 Y를 한번 미분하면 이게 속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Y를 한번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 다른 것들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게 없죠. 요 Y max만 이제 미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합니다. 지금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요 부분을 적분을 하죠. 적분을 해서 이제 여기다 2분의 1 넣고 이제 하면 여기가 좀 개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개수를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요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0.4857이. 요건 실제로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요런 형태가 나타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 부분이 즉 요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바가 어떤 질량을 갖기 때문에 더 늘어난 그런 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M effective는 여기다 M 더하기 요거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M effective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상일의 원리를 하겠습니다. 좀 오늘은 조금 지체된 시간이 있어서 그냥 좀 진행을 해야겠네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글쎄 학교에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기말고사를 이제 어떻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거리를 유지를 하고 그 대면으로 시험을 보다 이제 그런 방법 이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단위 하나 2개 정도를 잡아야 간격이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기말고사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때도 말했지만 상황을 봐서 중간고사도 기말고사 며칠 전이라도 좀 나눠서 보는 게 어떠나, 아니면은 뭐 시간 좀 길게 해서 전범위를 한꺼번에 칠 수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그러면은 좀 여러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죠. 내용이 또 조금 2개가 다르니까. 자, 일단 그거는 상황을 봐서 또 다시 공지를 하든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일의 원리, 가상일의 원리인데요. 이게 뭐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요거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특별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 가상일의 원리도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이제 지금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때는 항상 그 물체 자유도를 그려놓고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아까도 뭐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항상 방향을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 가상일을 원하면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실질적인 것이 아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가상일의 원리라고 하는 게 어떤 시스템이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어셋 오브 이제 폴스니까 이제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여러 힘들이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춰서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가상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버추얼 워크, 즉 이 변이가 있으면 우리가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포스에다가 어떤 변이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델타라고 하면 요게 이제 이미 힘이 가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변이를 주면, 그러면 지금 현재 가해진 그 힘들에 의해서 한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 일이 결국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힘이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가상적인 걸 주더라도 당연히 아주 미소하게 이제 변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한 일들은 서로 이제 다 균형이 맞아서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상 변이를 델타 R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그 아주 가상의 아주 infinitesimal,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작은 변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변이는 지금 그 어떤 시스템의 어떤 구속 조건에 이제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진자가 있을 때 어떤 이제 변이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이 진자가 뭐 이 길이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쪽으로는 못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항상 요게 이제 이런 원호를 그리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가상 변이를 주더라도 마음대로 아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의 이제 제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상 변이를 줘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가상 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가상 변이에다가 실제로 거기에 작용하는 포스를 곱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실제로 가상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뭐 어떤 그 가상 변이랑 관련된 그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요 힘은 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미소하게 변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에 예제를 보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다음에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예제에 굉장히 유리하고 또 계산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이너셔 포스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너셔 포스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을 이제 만족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하나 이제 예제를 보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요 가상일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라,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힘이 여기 눌러지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프링이 있고 여기가 댐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처지겠죠. 세타만큼 처집니다. 예. 이렇게 처져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평형, 힘의 평형에 맞아서 이제 생긴 상태에서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델타 세타라는 그런 가상 변이를 이제 생각을 해 줍니다. 가상 변이를 생각을 해 주면 여기서 이제 가해 주는 힘이 일단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는 요 인제 지금 요 댐핑에 의한 댐핑 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스프링에 의한 스프링 포스가 있잖아요. 요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관성력이 더 하나 인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 힘이 요거까지 요것도 그러니까 인제 이 분포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가상 변이 델타 세타가 오면 우리가 가상일은 세 가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네 가지죠. 하나는 댐핑 포스, 또 하나 스프링 포스, 그다음 분포화 중 마지막은 이게 관성력입니다. 관성. 자, 우리가 관성력은 어떻게 돼요? 관성력은 어떻게 돼요?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죠. 그건 뭐 당연하죠. 그렇죠?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세타가 이쪽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이쪽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성력은 그 반대로 이쪽으로 인제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되면 자 인제 하나 보면 이너셜 포스, 먼저 이너셜 포스부터 볼까요? 이너셜 포스는 일단 음 요 3분의 ml의 제곱이 이게 인제 결국은 어 그렇죠. 요게 인제 결국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가 되는 거죠. 요 인제 막대의 요 한쪽 끝에서의 인제 폴라 모멘트 이너셔가 인제 3분의 ml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인제 우리가 요거는 인제 회전에 의해서 한 일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MA에 해당하는 게 인제 결국 J 곱하기 세타 다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인제 관성력이고요. 요게 관성력 맞죠? MA에 해당하는 J 세타 도트 요거죠. J 세타 도트. 요게 인제 관성력이고 그다음에 요거 실제로 우리가 가상일이 한 일이니까 요 델타 세트가 한 일이기 때문에 델타 세타만큼 변형이 됐을 때 일은 이게 인제 두 개를 곱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왜 그래요? 지금 이 관성력은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델타 세타는 이 반대쪽 시계 방향이잖아요. 두 개가 반대잖아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댐핑 포스. 댐핑 포스를 한번 보시면 댐핑 포스는 인제 요거죠, 요거. 지금 현재 댐핑 포스가 가해지고 있는 거는 인제 여기 결국은 여기가 인제 줄어든 길이 여기가 인제 줄어든 길이가 L 곱하기 세타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 이 댐핑 포스는 속도에 비례하죠. 속도는 여기다 다트를 붙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수 C를 붙이면 요게 바로 댐핑 포스가 됩니다. 그래서 댐핑 포스에다가 인제 마찬가지로 요게 인제 움직인 거리 요 길이 요 델타 세타에 의해서 움직인 거리는 또 L을 곱해야죠. 그쵸? L을 곱해야 됩니다. L 곱해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인제 이 힘의 방향하고 움직임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제 스프링은 인제 또 쉽죠. 스프링은 여기서는 K 곱하기 아 여기가 인제 길이가 2분의 L이기 때문에 2분의 L 세타가 지금 현재 가해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인제 델타 세타만큼 회전이 되면 여기서 인제 줄어든 요 길이는 2분의 L에다가 델타 세타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과 그 움직임 가상 변이가 서로 인제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예. 다 마이너스가 붙죠. 근데 인제 마지막으로 요 유니폼 노드가 한 거 요거는 인제 같죠. 예. 요게 같아서 인제 플러스가 됩니다. 지금 인제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지금 유니폼 노드가 T0의 F T dx라고 했는데 요게 인제 요게 인제 지금 요거는 밑으로 다 누르고 있죠. 예, 누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방향도 이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제 힘이고요.
x 즉 이제 x 위치에서 힘이고요. 여기 요 위치에서 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 가상일에 의해서 요 x 위치에 생긴 변이, 변이가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델타 세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적분을 하면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x만 이제 dx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니까 2분의 x의 제곱이 돼서 2분의 l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다 더해요. 이걸 다 더해. 이거 이제 다 더하면 이제 결국은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델타를 다 이제 빼버리면 결국은 이제 식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요게 이제 다 이제 더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 마이너스가 있는 한쪽을 이제 쫙 다 넘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결국 외력이 되는 거고 사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요 왼쪽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고유진 독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요 가상일은 처음 배우긴 하는데 요 다음 예제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뭐 보세요.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면 쉽게 따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뭐 손들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메시지를 주면 제가 음소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그쵸, 질문하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해도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좀 빨리 좀 풀려서 좀 제대로 강의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